교육 계획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신 거,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세우고 싶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것들, 주님의 비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너네스쿨 1년차 할 때 정말 없었어요. 10명도 안 모여가지고 막 입학설명회 한다고 그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이렇게 조금씩 이제 2018년은 5년차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면서 너네스쿨이 변질되진 않았나 혹은 타협하진 않았나 하나님 앞에 귀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네스쿨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너네스쿨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이거를 줄여서 너네 스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네 스쿨 뜻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너네 스쿨 최종 목표가 있어요. 2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차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때까지 그다음에 믿음의 가정 세우기. 그럼 이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 학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세대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걸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쓰시는 귀한 그런 다음 세대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사단이 가장 심투를 많이 해서 초전 박사를 내놓은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의 가정, 거기다가 온전한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게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몰랐어요. 정말 알았다면 이 최종 목표를 하나님께 제하여 준 다음에 그냥 위에 거 하나만 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너네스쿨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라는 거, 이렇게 엄마 혹은 아빠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2018년 학사 일정과 같이 병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수업시간 1학기 한 19주, 2학기 16주 이렇게 됩니다. 겨울방학은 일반 대학보다 길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길게 했는데, 그렇다고 노는 게 아니고 다 가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학기 시간표를 잠깐 유인물을 보시면 중등부 시간표에 맨 위에 보면 월화수목금 공통적으로 수업 전 8시 10분쯤에 뭐가 있죠? 네,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더 빨리 오는 애들도 있고 이곳에 와서 혹은 7시 반부터 와서 이곳에서 항상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특별 새벽기도, 온 가정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그때는 다 같이 나와서 주일에 주신 말씀 다시 듣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같이 밥도 다 먹고 직장으로 바로 헤어지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무슨 시간이 있죠?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0시 20분쯤에 영어가 복음 영어가 있고 교과 영어, 이거 학교 영어인갑다. 그 다음에 말씀과 회화를 암송한다. 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리고 옆으로 한 칸 사기 쪽 보니까 정철 영어도 있다.
이건 본 회화 중고등부에 가는 영어인가? 이렇게 물음표만 쳐놓으시고요. 목요일날에 보면 24365 뭐가 있죠? 예, 그래서 온 열방을 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북한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남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 뭐 유럽 이렇게 대륙을 나눠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끝나면 2주에 한 번 정도 실제적으로 또 전도도 하는 주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에 한 13시에 보면 국어 딱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가 있죠? 워치. 네, 시간이 1시간 있다. 우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 잠을 재웁니다. 1시간씩. 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오후 수업이 두리뭉실하게 2개씩 묶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2과목씩. 그리고 8교시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7교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 오후 1시에 국어 5교시 수업을 하면 그 다음에 6교시가 오침이고 7교시가 수학이고 8교시가 과학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있었던 조금 맹점을 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기억하고 계시고 화요일날 보면 점심 이후에 뭐가 있죠? 네, 미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에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음악도 있어요. 그리고 다비드 월십이라고 또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뭐 또 있죠? 네, 체육도 있고 토요일날 봉사활동도 있고 직업진로 체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2017년, 2016년 끝부분에 봉사활동, 직업진로 체험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냥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하지도 않고 찾아와서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장마다 넘기시면 고등부가 있어요. 고등부에게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1기가 지금 고2가 되고요. 2기는 고1이 되는데요. 1기의 월요일날에 10시쯤 보면 뭐가 있죠? 회화하고 또 뭐가 있죠? 영어가? 토익하고 수능. 그러면 이 학교는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토익도 가르치겠다라는 게 딱 들어가 있고요. 2기는 이제 올라가는 고1이니까 수능 영어를 먼저 더 이렇게 하게 돼 있고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보면 중등부에 있었던 음악하고 미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6시에 끝납니다. 더 많아졌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보면 수학이 왠지 칸이 두껍습니다. 얼마만큼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독교 대안학교 맹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안학교는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좋은데 이 사회 나가서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가르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공부 정말 많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쓰실지 모르니까 정말 미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거의 모시고 공부하는 게 바로 저희 학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학사 일정으로 오시면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해서 시간표가 이제 대충 있고 그렇다면 우리 잠깐 영상 아주 짧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다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한 2분 정도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수업 시간이고요. 네, 들으면 신실하십니다. 응용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절을 참 많이 당합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완성 제가 먼저 꺼버렸어요. 이렇게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게 되고요. 사진이 또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 학사 일정 보시면 영어 수업이 있어요. 아니 성경 수업이 있죠. 수업 계획 중에 맨 먼저. 그래서 시간표 뒤로 가시면 그 성경 과목 연간 교육 계획표가 있습니다. 2장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연 1회 성경 전체를 몇 번이요? 네. 우리 중에서 그러니까 또 부모님 중에서도 성경을 일평생 한 번도 읽지 않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 학교 수업 2시간 중에 1시간을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읽고 신앙 일기 쓰고, 방학 중에는 또 1학기 때 배웠던 거, 2학기 때 배웠던 거를 또 읽기 때문에 총 2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중에는 우리가 올 겨울에 갔다 왔는데요. 2월달에 이스라엘 구약 성경 투어, 김명호 교수님, 신명수 장모님과 함께 같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중에는 터키, 그리스 신약 성경 투어 및 이렇게 또 해외 이렇게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 수업 계획 일정이 창세기부터 다 있구나. 창세기 1번에 보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도 있구나. 창조과학에 대해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요즘에 학교 사회책, 역사책, 과학책 보면 다 진화론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아이들 여러분 학교 가서 가르쳐놓고 나중에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무리 교회에서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난 진화론 믿는다고. 여러분 이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만들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조가 풀리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문제가 11장까지 문제가 풀리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아이들 믿음이 전혀 지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고, 한 장 더 넘겨보시고,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외쳐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학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희한하게 사춘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바로 성경 수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도 질리지도 않고, 그 안에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고치고 다시 한번 또 무너지면 또 고쳐나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학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들 안에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 수준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성경 수업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얘들 마음판에, 머리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지혜인들, 지식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약속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스쿨 수업 중에 단연
으뜸이 되는 그런 수업 시간이고, 제가 좀 덜 준비해서 올라가면 애들이 작년하고 별로 밋밋한데 뭔가 좀 더 자극적이야 되는데 안 그러네 막 이렇게까지 아주 웬만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살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수업 계획에 영어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수업은 복음 영어가 첫 번째 있는데요. 홈메이드 월드 49과, 그 다음에 지저스 스토리 1, 2 47시간 51시간, 그리고 마스터 잉글리시 윗 존 해가지고 요한복음으로 영어 끝내기 12권까지 지금 2기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2번을 1장부터 22장까지 2번을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마태복음 말씀 암송을 또 한 절씩 누적해서 할 거고요. 이것도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수업하고 있는 모습, 뒤에 유아실이 복음 영어실이 돼요. 시끄러우니까 따로 빼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시험도 있고, 문장을 거의 홈메이드 월드나 지저스 스토리 1, 2는 문장이 수백 문제, 한 300, 400되는 그 문장을 영어로 다 암송을 하게끔 합니다. 믿음이, 말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화 영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공이 수학교육입니다. 영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지만, 이 회화 영어 우리 정철,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난 우리 세대의 정철 선생님이 사이버 스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엔진 코스와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문법들을 망라하고 아주 쉽게 기본적인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아주 기본 단계입니다.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치먼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AT 시험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단계별로 시험을 보게 하고, 이 어치먼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빼해가지고 재수강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해주고 될 때까지 해줍니다. 될 때까지. 단어 안 외우고 버티다가, 계속 버티다가 어때요? 될 때까지 하다가 남학생들은 저한테 매로도 맞다가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개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개기다가 이러다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다, 이런 마음을 붙여먹고 공부를 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때리기 전에 또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맥스 스피킹 맥스라고 맥스 복화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고등부 회화 교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영어, 지금 성경 다음에 영어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철 사이버 영어나 회화 위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끝을 내려고 그랬더니 수능 영어에는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중학교 과정,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중학교 과정의 영어를 중1, 중2, 중3 거를 가지고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각 단원마다 80점을 커트라인 해서 패스를 하면 넘어가는 거고, 패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세종이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이 회화 영어를 되게 복음 영어랑 잘했어요. 근데 학교 영어는 용어 자체가 어렵고 이 단어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단어를 안 외우니까 안 되잖아요. 단어를 안 외우니까, 수고를 안 외우니까. 근데 정말 고생 끝에 지금 2학년 끝부분에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90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과외를 보내시려다가 과외를 다시 안 보내시고, 얘를 부지런히 갈구면 돈을 세이브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또 마찬가지로 EBS 아주 좋으신 강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독해 문법 어휘 듣기, 수능 기초와 수능 특강을 듣게 하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구장표로 돼 있죠. 고2 재학 중에 토익 전문학원 3개월 수강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수능 중에 지금 수능 과목 중에 영어만 절대 등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 3%가 뭐 1등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는 90점 넘으면 1등급을 줘요. 이해 가세요? 예전에는 영어가 만점 아니면 하나 틀리면 바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2등급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한 9% 10%가 받는다고요. 100명 중에. 그러면 9명 10명이 받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영어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냈다 이런 애들은 영어 공부를 여러분 한 번 등급 1등급 나오면 안 떨어집니다. 아시죠? 영어는 특히 알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놔두고 무슨 과목을 해요? 수학이나 국어 이런 과목에 집중해가지고 이번에 수능 볼 때 아이들이 대박이 났고요. 영어 1등급을 못 맞은 학생들은 끝까지 영어만 붙잡고 있으니까 수학도 못하고 어때요? 그것도 못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바닥이 쳤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 1등급을 빨리 맞춰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수능보다 더 어려운 토익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방망이 하나 들고 실전에 나가기 전에 방망이 2개씩 뭐 끼워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학원 2층에 유명한 토익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중에 오전에 한 3시간씩 보낼 거예요. 그러면 토익 850점 정도 점수를 받고 수능 1등급을 해놓으면 상당히 여유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저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는 무조건 영어는 1등급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기본적으로 EBS 과정 중에 있는 과정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초등부 인문고정과 필요한 책들을 아주 싼값으로 사고 있어요. 새 책을 안 사고 2,000원짜리 막 이런 거 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하나 딱 났어요. 초등학교 최소한 5, 6학년 때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지 않고 혹은 책을 읽었는데 대충 읽는다거나 그거 말고 읽고 토론하고 써보지 않으면 절대 국어 못한다. 이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여러분 지금 중2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 가고 있어요. 점수를 다 80점 중상급까지 맞고 고등학교 시험을 봐도 92점이 나와요. 중2가. 여러분 이게 특별한 애들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8, 90점대가 그렇게 선수 과정에 나오는데 책을 읽은 만큼 토론하고 생각한 만큼 근데 이게 안 된 애들 있죠. 특히 밖에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노는 남학생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인문고전하고 신앙서적을 매월 한 권씩 읽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안 했던 것까지 더 많이 읽고 해야 되는데 읽는 것도 어떻게 읽어요? 대충 빨리 읽고 막 독후감 대충 읽다가 또 저한테 혼나고 막 그러죠. 아무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책을 안 읽히면 국어 점수를 못 받는구나. 이거는 정말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책을 읽히게 하려고 책을 사드리고 있어요. 걔들도 갈굼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한자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서적 제가 이렇게 추천한 밖에 나가면 여러분 1기부터 6기까지 중1부터 고3까지 읽어야 할 인문고전들이 탁탁탁탁탁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고전 위대한 그 사상가들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 책으로 만나보고 또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비평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중1들은 5기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말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도 한 권이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름방학 한국사 편지는 5권으로 되어 있고요. 겨울방학 나간중 삼국지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4기, 3기, 2기, 1기 책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은 책을 순차적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들을 읽어서 또 수준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업입니다. 수학 수업은 진짜 감사한 게 EBS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수학을 입시생들까지 많이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수학은 초등학교 때 다른 거 뭐 창의력, 논리력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요. 딱 하나 계산력만 되면 돼요. 계산만 할 줄 알면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수학은 어렵지 않아요. 국어 공부 못하는 애들 절대 수학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초등학교 수학을 테스트를 제가 해요, 직접. 해가지고, 야, 넌 5학년 거부터, 넌 4학년 거부터,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수학이 준비 안 돼가지고 오는 학생들 4학년이나 5학년 거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중3 끝날 때까지 다 끝나요, 다. 다 끝나게 돼 있으니까, 뭐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기본 결손 부분이 보강이 돼야지 수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저의 또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산력이 되면 이제 EBS 교재로 수강을 하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고, 항상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가가 있습니다. 학생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국영수는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원에서 늦게 나오면 다시 공부를 시켜요. 재수강 아니면 재시험을 꼭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점령해야 될 게 저 고등과정의 미적분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고1, 2 수학 이제 올라올 고1이 바뀌더라고요. 과정이 상하, 원, 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바뀌는데요. 우리 일개 학생들이 저한테 뻥을 쳤어요. EBS 과정에 고등학교 강의가 없다고. 이렇게 고1 것만 있고 2학년 거부터는 목사님이 직접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2명만 개인 지도해도 오후 때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했을 거 너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EBS 강의를 한 번만 더 찾아보자 했는데 다 있었어요. 제가 속았던 거죠, 선배. 일기 선배들한테 완전 속았어요. 그래서 강의가 얼마나 수능까지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참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면 제가 개인 지도하고 또 수능 실전에 가면 어떤 것이 중요한 요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실전 지도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은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사회, 역사, 그 다음에 과학 수업이 있는데, 우리 담당인 우리 정민지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서 몇 분 잠깐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뻘쭘하니까 박수를 한번. 그냥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018년부터 사회, 과학, 그리고 역사를 담당하게 될 건데,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그냥 강의를 듣고 스스로 공부를 한 뒤에 평가를 실시를 했다면,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한 가지 점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역사, 과학 부분을 되게 이해하는 데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제 앞서 시간표 설명할 때 들으셨다시피 중등부 과정이 이제 1시간 단위로 끊잖아요. 근데 보통 중등부 학생들은 40분이면 강의를 다 듣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제 강의를 다 들으면 이제 저에게 와서 그날 배운 내용을 잘 들었는지 점검을 받고, 그 뒤에 이제 답지를 회수할 것입니다. 교재 답지를 회수해서 이제 그날 공부한 분량에 맞는 문제를 숙제로 내줘서 아이들이 좀 더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할 예정이고요. 그때그때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함으로 인해서 첨삭 지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1, 사회 2, 그리고 역사 1, 역사 2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상하로 나눠져서 양이 많아요. 근데 또 학생들이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역사, 과학이 진화론에 근거돼서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걸 강의를 듣는데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의를 빼고, 진화론 부분은 강의를 빼고 이제 앞서서 배웠던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좀 오후 때 우리 이제 정민 선생님 오전에는 거의 제 수업이 많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제가
교회 일이나 이제 말씀 준비 때문에 많이 못 있으니까 이제 미지쌤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교실 한번 보시는데요.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만 그냥 잘 들을 수 있도록 관리했다면 2018년부터는 지금 이제 여름 2학기 때 계속 지금 그 정민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 역사, 과학, 중 1, 2, 3 모든 과정을 다 공부하시고 먼저 다 푸셨어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 하면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풀면 아이들이 모르면 손들면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한 소달락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잠깐 해주고 숙제 내주면 또 그 다음날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오후 수업도, 그래서 수업을 아까 원래 8교시였는데 7교시로 늘려놨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더 첨삭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지쌤이 우리는 이제 오후에 항상 평가가 시험 보는 과목은 무조건 5교시로 옮겨요. 그래서 오후 1시에 평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관리도 해주시고, 특별히 체험학습이나 진로, 직업 진로 체험은 제가 직접 다 가면 좋겠지만 시작할 때 한 번 정도만 제가 가고 못 참석하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민지 선생님이 아예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만드는 이 PPT 제가 만들면 정말 허접으로 나오지만 정민지 선생님이 만드니까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네, 굉장히 이렇게 열등의식이 느껴지는 PPT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행정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게 사회 역사 중에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에 한해서인데요. 공통과정학습부에 문과로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막 사회공부, 과학공부 1학년 공통과정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빨리 끝내놓고 뭘만 보면 되냐면 검정고시만 보면 되니까, 검정고시로 내신 등급을 따면 되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빨리 가서 수능 볼 수 있는, 지금 일기생들이 둘 다 문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두 과목을 저랑 협의해서 뭐 도덕, 뭐 지리 이런 거 안 하고요. 정말 필요한 경제와 법과 정치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한 번씩 다 듣고 두 번씩도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이 이제 2년 차인데, 고등학교 2년 차인데 수능도 보고, 아니 검정고시도 볼 거고 수능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로 지나가게 되면 과학을 빨리 얼른 공통과정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거죠. 과학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음악 수업입니다. 보컬 애들 노래지도 잘 늘지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악기 강습, 처음 알았어요. 이번 그 4기생들을 통해서, 아 4기인가? 3기생들, 아 해도 안 느는 애들이 있구나. 진아연, 이혜은, 이렇게 해도 기타를 2년 동안 가르쳐도 안 느는 애들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기타를 해야지 그 다음 베이스 기타 하고 드럼도 하고 하는데 안 넘어오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클래식 선생님을 모셔야 될지. 아무튼 이 악기는 순서대로 쭉 올라오면서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술 수업은 저희가 뭐 다는 못 해드리고요. 종합봉에 섬겨주셔서 그림, POP 자격증, POP도 1급 자격증을 따게 해줍니다. 포마트, 캘리그라피, 만들기 각종 체험학습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날. 그리고 체육 수업이 있었죠. 기초 체력 훈련하고 배드민턴, 농구. 그래서 주로 배드민턴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 하나, 두 개 정도는 정말 잘할 수 있게. 아이들이 요즘에 볼링에 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저를 빼고 볼링장에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요. 오전에 가면 1,200원이라고 좋다고. 세종아 그러다가 주말에 가면 배로 오른다. 저 오전인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방학 중 수업입니다. 가정학습이 있는데 중학교는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고요. 주중 수업이 4교시가 있어요. 혹은 5교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가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하고 과학을 좀 빨리 끝내는 애들은 쉽니다. 방학 동안에. 근데 과학을 못 끝냈다 그러면 과학을 좀 더 하고, 사회를 빨리 끝냈다 그러면 사회를 쉬는데 못 끝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역사 이렇게 사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도를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월, 수, 목, 금 나가고 화요일 날은 불러서 평가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이랬어요. 하는 애들이 집에서 뭐 누워서 이렇게 강의 듣다가 하다가 일어났다 무슨 뭐 버티지 이랬는데, 방학 동안에 여러분 테스트는 참고적으로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는 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딱 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재수강을 해가지고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방학 동안에 재수강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진도 앞으로 나갈 거 플러스 재수강할 거. 그러니까 국어가 재수강 걸린다. 그럼 하루에 몇 교시가 되죠? 2교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 2주 후에 시험을 봤는데 또 재수강 걸린 거야. 그럼 몇 교시요? 3교시. 세종이가 10교시까지 하는 주님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일부터는 중앙도서관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당해보니까 아는 거야. 아,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시험을 보고 패스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룰루랄라 마음껏 책 보고 말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방학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간단합니다. 하루 영어 4시간, 수학 4시간 이렇게 심화과정, 그 다음 기초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과 인문고전 읽고 독후감 쓰기 있고요. 화요일날에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검정고시더라고요. 거의 검정고시는 중학교 과정 우리 3년차 8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냥 너무 무난하게 패스하니까 그 걱정하는 애들도 뚜드럽 해야 되고요.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맞아야 됩니다. 그냥 패스합니다. 그냥 공부 대충 해도 90점 넘어서 다 패스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끝나고 왜 이렇게 봐주냐면 이렇게 너네스쿨 고등부로 이렇게 입학할 수도 있고 일반고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로 가기를 희망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강주 교육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12월 하순부터 일반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아이고 제가 안 가르쳐줬네요 히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내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입 검정고시는 좀 달라요. 고등학교 2학년 차 8월 달에 봅니다. 왜 4월은 안 봐요? 4월하고 8월 보는데 4월은 주일날 봐요. 주일날 보는데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주일날 봐요, 시험을 봐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월 달에 보는데 이때는 여러분 대학 입학 시 내신 등급으로 이 수능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으면 평균 95점을 맞으면 일반 학교 가면 1등급이에요. 이해 가시죠? 환상이. 근데 문제가 쉬웠다고 하면 한 평균 97점 정도를 맞아야지 1등급이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1등급을 받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신경을 씁니다. 좀 신경 쓰면 한두 달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이미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다 했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년차부터 수능을 보게 하는데 2년차 수능은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2년차 수능을 맛보기로 봤는데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어때요? 네, 3년차 때 제대로 보면 되는 거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혹시라도 검정고시를 봤는데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왜 2년차에 보냐면 3년차 때 한 번 더 봐서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검정고시는 맨 마지막 본 게 기회예요. 어떤 학생이 평균 93점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등급 올려야 했는데 그 다음 87점이 나온 거야. 그럼 87점인 거야. 공부를 더 해서 봐야지 대충 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믿음의 가정 세우기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또 함께 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너네스쿨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온 가정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30주, 길게도 아닙니다. 54주 중에 24주를 쉬고 30주, 이렇게 1학기와 2학기 학교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총 30주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간. 이 목요 모임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너네스쿨 들어온 가정 중에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나가셨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온전한 가정 세우는 게 우리 너네스쿨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양수 너네스쿨은 학기 시작 전에 언제부턴가 학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1시간씩 되어 있고, 학기 중에는 목요 다비드 월십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으시면 학교로부터 해당 자녀 제적 통보를 받게 돼요. 그만 나오십시오. 학교를 전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세울 그냥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이러시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한번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세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네스쿨 고등학교 과정은 이걸로만 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이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진학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형편성의 문제 그리고 많은 그 사정들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다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목요 모임이나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너무나 형편성에서 맞지 않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시면 그 가정 구성원 모두는 돌아오는 주일에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저랑 그 목요일에 나눴던 말씀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애틋한 시간을 제가 좀 더 헌신을 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뭐 제가 뭐 이렇게 틈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더 희생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 주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것조차도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저는 이제 잡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학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수칙을 잘 인지하시고 나중에 불편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및 체험학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였죠. 수많은 것들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저희 첫 번째 겨울에 갈릴리 바다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바린 종합공회에서 여기 밑에 가면 1층 가면 있었는데요. 수업도 있고 가죽공예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글짓기 대회 출전해서 우리 학생들 2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청소년 영화제 출품했는데요. 사모님의 연기력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주 선교 유적지 탐방이 있었고 봉사활동을 동부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어제까지 했던 드론 조종 체험 내년에는 자격증 시험도 볼 것 같습니다. 추억의 충장축제 체험 종교개혁 500주년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 다녀왔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 집회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인권 골드벨 참가해서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 팔찌 만들기 수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제가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는 입학금이 몇백만원, 한 달에 120에서 150만원 이렇게 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입학 조건은 학부모님과 학생이 본교회에 등록하시면 입학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공유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시면 언제든지 다시 교회에 원위치 본인이 속하신 교회에 또 원위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올라오는 중1입니다. 학년제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수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5기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과도 중에 학생들을 추가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타 기독대안학교에서 전학 오는 경우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학부모님들과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수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와 그 밖에 저희 학교 교복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보시면 숫자는 안 되지만 인류 교복으로 정체성을 그래서 정확하게 명찰도 있고 그래요. 명찰 하루 안 차고 오면 벌금 5,000원 북한 성경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들. 그리고 배드민턴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못 사주니까 하고 POP 미술도구 간단하게 어쿠스틱 기타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우리 아까 정문희 선생님 1인에 대한 사례, 식사, 예체능 수업, 체험학습 그리고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육비를 정해서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와의 가정에 물질에 허락하심 많으면 하나님 마음 주신 만큼 헌금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적으면 조금 하시고 힘드시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만큼 하시면 학교 문제는 전혀 학교 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안학교를 몇 군데 돌았어요. 수학도 가르쳐보고 성경도 가르쳐보고 했는데 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다 돈 때문에 다 갈라져요. 어떤 학부모님들 진짜 순수하세요.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쳐보고 싶다고 입학금만 거의 1,000만 원 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내가지고 하는데 이 위 선생님들이 싸우는 거야. 돈 먹게 하느라고 싸워가지고 찍찍 갈라져요. 다 갈라지고 헤어져요. 그러면 이 학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공중에 붕 떠가지고 또 다른 학교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비를 안 받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냥 주는 그 교회 목사니까 사례로 그냥 하면 되고요. 우리 민지수에는 시집을 가야 되니까 최소한의 금액,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최소한의 금액도 아닌 만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책들은, 필요한 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입하셔야죠. 제가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재들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제가 안내해드리면 교재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성경 수업에 필요한 메모 성경 책이 있어요. 메모 성경과 창조과학은 입학할 시 저희가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고등학교 지나가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너네스쿨 고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자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본인이 말씀과 기도로 결론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중요한 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자격이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교육, 모교 모임이라든지 기도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으로 이렇게 변해갈 때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사모님과 또 배경환 집사님 사명으로 알고 정말 기쁨으로 섬기시는 배경환 집사님,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오시는 성김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뭐 영양사가 있어서 조리사가 있어서 뭐 아이들 뭐 영양분을 막 이렇게 고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남아있는 반찬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현황과 학습 태도 및 기타 상황에 대해서 따로 상담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직업진로 체험은 발임이라는 곳을 통해 우리 정민지 선생님이 직업진로 체험 그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 봉사활동은 학교 동구박 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에는 저희가 지역체험을 지금 뭐 강원도, 부산, 뭐 충청도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안 갔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4박 5일 동안 다녀올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 장 더 넘기시고,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너네스쿨에서 2014, 15, 16, 17년에 이어 2018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학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 입학 전형을 보시면 1차가 원서 제출이 1월 18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일반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정말 여기서 함께 이 아이를 정말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정말 누려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 어떤 믿음의 가정 그 분위기를 누려보고 싶다면 정말 망설이지 말고, 저희는 다른 거 받지 않아요. 갈급함 하나면 돼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면 돼요. 근데 그 마음 없이 다른 거 나는 예를 들면 물질로 하려한다 몰라 이런 거는 저희가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로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서가 제출이 되면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1월 15, 16일 날 이틀에 나누어서 제가 시간을 잡아서 면접을 봅니다. 그것도 딱 하나만 봅니다. 정말 이 너네스쿨에서 너네스쿨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너네스쿨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우리 가정이 100% 손해보는 그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19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네스쿨 넘기시면 입학 원서가 뒤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1페이지 말고 2페이지는 기존에 다니고 계시는 그 분들이 기존에 다니고 계시는 지금 5가정에 계시는데요. 분들이 떼셔가지고 읽으시고 읽어보시는데 4번 충분히 읽으시고 동의합니다에 서명해 주십시오. 본 기독대안학교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랬는데 그 쭉 내려오시다 보면 그 초록색 글씨의 위에 학생들의 인성과 찾으셨어요?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 지도를 위해 학부모님과 상담 후 뭘 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걸 안 해놓으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 잡혀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부모님이 살짝 때려도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넣어놨어요. 작년까지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바탕 저 거기 감옥 갈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초록색 매주 목요일 다비드 월십 1년 30회와 학부모 자체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목요 모임을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재적 처리가 되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5가정들은 밑에 부모, 학생 이렇게 있는데 서명해 주시고 아직 결단을 못 하시겠으면 시간이 있습니다. 1월 그 접수기간 때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로 통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냥 안 다니는 걸로 알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지금 5가정들은 이 너네스쿨 안에 들어가시면 아이들 학생 성적과 공부했던 문제집과 제가 써놓은 그 평가란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괜히 옆에 학생 거 보시지 말고 자기 학생들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비교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궁금한 거 지금 여기서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